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댕댕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지침서, 바로 훈련, 건강, 그리고 영양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강아지들, 정말이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잖아요.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더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려면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핵심 주제는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혹시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군대식으로 강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요즘의 반려견 훈련 트렌드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최근에는 긍정 강화 훈련이 그야말로 대세로 자리 잡았어요. 이 방법은 우리 강아지가 해도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 맛있는 간식, 부드러운 쓰다듬기, 그리고 즐거운 산책 같은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강아지가 배변 패드에 정확하게 쉬야를 잘했어요. 그렇다면 지체 없이 뜨거운 칭찬과 함께 맛있는 간식을 보상으로 주면서 정말 잘했어 라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아지는 그 행동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학습하고 스스로 그 행동을 반복하려 할 거예요. 반대로 이건 절대 안 돼 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단호하지만 절대 화내지 않는 목소리로 안 돼 라고 말하며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체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체벌은 강아지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두려움을 안겨줄 뿐이에요. 결국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문제 행동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강아지와의 행복한 동반을 위해서는 긍정 강화가 최고의 해답입니다. 사랑과 인내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임을 명심해 주세요. 최근에는 경쟁 모델 훈련이라는 흥미로운 방식도 주목받고 있어요. 이 방법은 강아지가 주변을 관찰하고 모방을 통해 학습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훈련사가 직접 모델이 되어 올바른 행동을 시범으로 보여주면 강아지는 마치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경쟁하듯이 그 행동을 따라 배우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훈련 과정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와 강아지 사이에 더욱 강력하고 긍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아마 가장 많은 반려인들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문제 행동 교정일 거예요. 짖음, 물기, 배변 실수, 가구 긁기, 분리불안 등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문제 행동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강아지의 스트레스, 부적절한 환경 또는 충분하지 못한 훈련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약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행동에 직면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 강아지와 보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정 방문 훈련이 있습니다. 전문 훈련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강아지의 생활 환경과 문제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1:1 맞춤 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강아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익숙한 공간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강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니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집합형 외출 교육은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훈련하며 사회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 교육입니다. 다른 강아지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 행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셋째,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어요. AI 기반 앱, 예를 들면 티티케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강아지의 문제 행동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받거나 수의사와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정말 세상이 편리해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의 안전과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기초 훈련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안 돼. 이 5가지 핵심 명령어는 우리 강아지의 생명을 지키고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초 훈련은 강아지가 새로운 것을 가장 잘 배우는 시기인 사회화 시기, 즉 생후 78주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짧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강아지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강화, 즉 칭찬과 맛있는 간식으로 동기부여를 팍팍 해주는 것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똑똑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초 훈련을 잘 습득한 강아지에게는 고급 훈련, 즉 개인기 훈련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 하이파이브, 빵야 등 재미있는 개인기들을 가르치면서 강아지와 더 깊은 교감을 나누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입니다.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우리 강아지들이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웃으며 함께하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은 펫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헬스케어는 정말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우리 강아지의 눈, 피부, 치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그 영상들을 분석하여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해 준다고 합니다.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우리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편리한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해도 정기 건강검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도 몸속에서 진행되는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의사 선생님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기 발견은 질병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강아지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생 관리는 건강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우리 강아지의 청결 유지는 질병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적인 목욕은 피부와 털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고 털 관리는 엉킴 방지 및 피부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칫솔질은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처럼 강아지도 치주 질환에 취약하거든요. 매일 칫솔질을 통해 치석이 쌓이는 것을 막고 구강 건강을 지켜주세요. 발톱 관리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너무 길어진 발톱은 보행에 불편함을 주고 심하면 관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정기적으로 잘라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위생 관리를 꾸준히 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부병이나 치주, 질환 같은 여러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펫 헬스케어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들은 우리 강아지의 활동량, 수면 패턴, 심박수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건강 이상 징후를 감지해 줍니다. AI 기반 질병 진단 및 예측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아지에게 가장 적합한 사료와 영양제를 추천해주는 개인 맞춤형 영양 및 사료 추천 서비스, 그리고 비대면으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수의 진료 플랫폼 등은 2025년 펫 헬스케어 시장의 주요 트렌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우리 반려견들의 건강 수명을 늘리고 보호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심지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우리 강아지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질병 예방 및 관리를 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건강 관리를 위한 새로운 솔루션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으니 이러한 최신 정보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영양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듯이 우리 강아지들이 먹는 것이 곧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양은 우리 강아지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강아지의 나이에 따라 신진대사율, 소화 능력, 활동량 등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자견, 즉 우리 아기 강아지들입니다. 태어나서 대략 2세까지의 아이들을 일컫는데요. 이 시기는 폭발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고에너지, 고단백질 식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단백질 함량은 사료 성분표 기준으로 2832% 정도가 적당하며 뼈와 치아 발달에 중요한 칼슘과 인, 뇌 발달에 핵심적인 DHA, 그리고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를 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 강아지들은 아직 소화기관이 미숙하고 약하기 때문에 건사료를 그대로 주기보다는 따뜻한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급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사료 양을 한 번에 다 주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소량씩 자주 급여하는 것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성견입니다. 보통 2세부터 6세까지의 강아지들을 성견이라고 분류합니다. 이 시기에는 활동량이 비교적 왕성하며 근육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은 1825% 정도를 공급하고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지방은 515% 수준으로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성견 시기의 가장 큰 영양 관리 목표 중 하나는 바로 비만 예방입니다. 너무 많은 양의 사료나 과도한 간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고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뚱땡이가 되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해준 소중한 노령견들, 보통 7세 이상의 강아지들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며 관절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견에게는 소화하기 쉽고 부드러운 식단이 필요하며 관절 건강을 위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영양소를 포함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단백질 함량을 조절하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을 통해 변비 예방에도 신경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노령견의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에게 필수 영양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체 기능 유지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은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이 모든 필수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함유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강아지의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은 강아지의 피부 건강과 털의 윤기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푸석푸석한 털 대신 윤기 나는 건강한 털을 위해서라도 꼭 챙겨주세요. 사료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우리 강아지의 나이와 활동량, 건강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고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영양제는 모든 강아지에게 필수적일까요? 사실 모든 강아지에게 영양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사료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영양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노령견이거나 또는 특정 영양소 결핍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과의 충분한 상담 후에 필요한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 보호자의 판단만으로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과다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강아지의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직접 우리 강아지를 위한 건강한 수제 간식이나 영양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닭가슴살은 좋은 단백질원이고 양상추, 오이,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사과 같은 과일도 적당량은 강아지에게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시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는 강아지에게 해로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 초콜릿, 포도, 아보카도 등은 강아지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절대 급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반드시 숙지하고 사람 음식은 함부로 주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세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료 제조업체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니 우리 강아지들에게 더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 건강, 영양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유용한 추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은 반려동물 건강 진단뿐만 아니라 우리 강아지에게 꼭 맞는 맞춤 옷이나 사료를 추천해주는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펫테크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삶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견 가정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입양동물 행동 교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문제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려견 가정에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강아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많은 보호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변 훈련인데요. 배변 훈련은 꾸준함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관된 장소에 배변 패드를 깔아주고 강아지가 그곳에 배변을 성공했을 때는 즉시 아낌없는 칭찬과 함께 맛있는 간식으로 보상해 주세요. 만약 실수로 다른 곳에 배변을 했다면 혼내기보다는 냄새가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남아있으면 강아지는 그곳을 계속해서 화장실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배변 패드 위에 간식을 너무 많이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간식을 먹느라 배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배변 패드를 놀이터로 오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배력 훈련이라는 방식이 유행하기도 했지만 현대적인 반려견 훈련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강아지를 복종시키기 위한 강압적인 방식은 강아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보호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긍정 강화 훈련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리 강아지와의 유대감 형성에도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훈련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행복한 반려견 라이프를 위한 필수 지침서, 훈련, 건강, 영양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 강아지들을 더욱 잘 이해하고 보살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반려 생활에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들로 가득 채워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리 강아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